그리고 이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1시간 20 몇 분 정도를 얘기를 했다고. 포털에서 뭐 2시간 37분 있었다고 차담까지. 그러니까 예, 분 단위로 보도가 보면서 됐는데요. 이런 만남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 화면에는 웃고 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 그거 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니,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도는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뭐 민생 얘기했대요. 협의를 하거나 예, 예. 민생 얘기는 무슨 민생은 정말 할 말 없으면 맨날 민생이래. 그럼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영남 저는 생각하는 지금. 근데 사실은 예, 예. 둘이 독대를 했으면 그 안에서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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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게 배석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예, 있었고 예, 예, 예. 홍보수석도 홍보수석도 있었고 여기 맞아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있었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예. 사실은 깊은 속내는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사진 찍으려고 만났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화합하고 있다 이런 어. 모습 보여주려고. 그건데 예. 그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후다닥 사진이나 찍고 예, 그리고 예. 밥 먹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뭐 아무리 천천히 먹어봤자 10분 내지 15분이면 먹는 데다가 네, 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 식사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정말 뭐 예. 맘 먹고 먹으면 5분도 안 걸릴 먹는데. 텐데 2시간 몇 분 동안 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니까 둘 다 어색했을 아, 텐데 예, 예. 그리고 한 위원장님 이렇게 아, 존댓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왜 존댓말을 썼을까요, 갑자기? 평상시에 그렇게 안 보내. 동훈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그런 네. 성격이 예, 아니잖아요. 예, 예. 말 쉽게 놓고 그러니까 그러신 그냥 분인데. 얘기하다 보면 뭐 예. 입마 전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존댓말을 써가면서 예, 예.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러니까. 했다는 거로 봐서 예. 총선 지나고 나면 예. 한동훈 위원장 이제 큰일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속으로 얼마나 예. 칼을 갈까. 아,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아니,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근데 그러면 김용남 의원 보실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까지는 쭉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가 워낙 얼마 안 남아서 예, 예, 이제 예. 71일인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남았죠. 71일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리다. 다들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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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지금 뭐 1박 2일, 2박 3일 잠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만 한판 붙는 것 때문에 어떤 착시 효과가 있냐면 국민의힘 그리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분리되는 듯한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예, 예, 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한동훈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 그게 담은 몇 석이라도 더 얻을 얻을 수 있다. 거다라고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예. 문제는 총선은 치르는 과정에서 공천을 그렇죠. 누구 사람으로 할 거냐 이게 맞아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은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평소 같으면 타협할 생각이 없었을 그렇죠. 텐데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네. 내리꽂았을 텐데 네. 이미 한 대 얻어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 맞은 거다 이렇게 네, 지금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폴더 인사도 하고 이랬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예, 한 대 때려놓고 예. 그 다음날 형님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하면 더 얄밉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싸울 게 아니면 예. 이미 한 대 쳐갖고 KO를 했어. 예, 예, 예. 그러면 아예 뭐 정말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 아니면 예, 예. 한 번은 인사 정도야 뭐 해줄 수 할 수 있겠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을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그럼요. 대해서. 왜냐하면 예, 대선 전에도 예, 당시 이준석 대표한테 윤석열 후보가 말 놓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안 났어요. 네. 예, 그랬죠. 대표님하고 뭐 그랬었죠. 존댓말을 썼어요. 맞아요. 하지만 뒤에서는 세게 욕을 했던 거 뭐 아니에요. 그랬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선거만 끝나봐라.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예, 예. 소위 작업을 한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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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그때 같아요. 지금 상황이. 선거만 끝나봐라. 그러니까 하고 대상이 있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은 똑같다. 예, 예. 그러면 결국 선거 끝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음. 그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던 예, 그 국민의힘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비대위 체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총선 끝나면 어차피 전당대회를 해야죠. 다시 해야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당을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할 거나. 네. 근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양측 다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격을 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호락호락 물러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사람이 붕 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왜냐하면 예. 비대위원장 가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해보니 자기가 인기가 훨씬 더 좋아. 자기를 예, 예. 보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많다. 몰려들고 예, 예. 환호하고 예, 예. 이런 거 보고 일주일 전에 한판 붙었는데 자기 편에 자기 뒤에 줄 서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아. 예, 예. 그럼 자기도 이제 네. 이제 내 세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리고 서로 많이 알아. 상대방의 그렇죠. 잘 약점을. 알죠. 예.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텐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무기는 언론 내지는 언론을 통해서 던져주는 거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무기고는 없단 말이에요. 무기고는 그래도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거니까 상황이고. 뭐 검찰이 됐던 그렇죠. 뭐 수사기관 플러스 정보기관은 이제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주일 전부터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된 거로 보여요. 지금 시점으로 일주일 전부터요. 예, 예.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 뒤에 가서 섰잖아요. 줄을 섰다. 예, 줄을 쓰고 예. 이쪽은 영 그 감 떨어지는 이용 의원이 나를 따르라 했다가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주저앉았잖아요. 평소 같으면 뭐 유상범, 배현진 예, 뭐 이래 갖고 했을 쫙 텐데.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왔다는 거죠. 아무도 안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주저앉았으니 예. 사실은 그거 자체가 예. 레임덕이죠. 레임덕이다. 이게 확 세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선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공천 권한을 쥐고 있는 비대위원장 뒤에 확 다 줄을 서버린 섰다. 거죠. 이건 레임덕이죠. 누가 그렇죠. 봐도. 예. 예. 근데 그러면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총선에서 제가 볼 때 그냥 그 말씀이 맞다면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레임덕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승리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힘이 싹 쏠리니까 레임덕이 되는 것이고 패배하면 이제 민주당 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또 패배한 게 되고. 그렇죠. 그럼 결국 패배네요. 위기는 위기죠. 예, 위기는 위기인데 그래도 총선을 끝내도 예, 예. 3년 1개월의 맞아요. 임기가 남아 남아있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분 활용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칼을 한번 뽑았다고 저는 봐요. 네. 뽑은 칼을 그냥 집어넣고 당하지는 않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말고 지난주 일요일부터 권력 암투는 시작된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 권력 암투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분분한데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 암투냐?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 투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 거기는 한 몸이니까 그게 그거죠. 뭐 그걸 부부 일심 굳이 동체입니까? 분리해서 네. 볼 필요 있나요? 네. 결국엔 한 몸이지. 한 몸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말을 상당히 좀 자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져서 밀린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한 사과 논의라든지 이걸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공천을 예, 예. 어떻게 타협을 하던 아니면 밀당을 하던 끝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을 때는 예, 예.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이 맞아요. 예. 안 정해져 있잖아요. 안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는. 시기가 예, 그거 언제 그렇습니다. 될지 모르니까 그 특검법의 재표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총선까지는 예. 대통령은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레버리지를 쓰겠죠. 이게 자기가 예.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 예, 예. 총선 결과 플러스 결국엔 뭐 총선에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다 한동훈이 잘해서 그렇죠. 그렇게 됐다라고 예. 주장을 할 테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겠죠. 최대한 총선 의석수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걸 활용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인자가 갖고 있는 좀 뭐랄까요? 그 불리한 점은 총선 끝나고 나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인자가 크는거나 그 사람이 부상하는 걸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싫어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형태로든 둘 사이의 충돌은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는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강제 수단은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 있죠. 것이고. 현재는. 근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리고 지금 상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너무 낮잖아요. 맞죠. 예. 결국엔 민심을 얻는 사람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약간의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아직까지 별로 한 게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로 음. 보이는데 그게 총선 때까지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된다고 하면 한쪽은 미래 권력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지지율 내지는 민심을 등에 업고 전장에 나올 거고 예. 한쪽은 아직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올 테니 거고. 예.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죠.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계속 진행형일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예. 그러나 이제 서로가 양측이 다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터트리기 좀 부담스러워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참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경랑 속으로 빠지겠네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영부영 선거는 치르겠죠. 예. 지금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국민의힘의 선거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분위기를 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는 하겠죠. 하지만 총선 딱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정해지면 낙선자는 뭐 그냥 집에 가는 거고 당선자 중심으로 해서 패가 갈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용남 의원도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셨지만 지금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는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탈당을 해서 다른 어떤 방향의 모색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는 아니면 준비하는 있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늦추잖아요. 공천을 최대한 늦추는 공천 이유가. 과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략 민주당보다 국힘이 공천이 2주가 늦어요. 늦어요, 맞아요. 2주 정도 늦어요. 그 진행 상태가. 속도가. 그걸 최대한 늦게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고 들어주니까.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여기와 임종석의 예, 대결을 예. 마치 맞아요. 기정사실화 그렇게 만들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공식 공천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거는 최대한 늦추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못 나가게 붙잡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예. 근데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정책위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무소속이 아니라 개혁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수도권은 워낙
국힘의 현역 의원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적죠. 예. 거기서 탈락해봤자 몇 분 안 될 안 되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올 수 있을 거고 이제 관건은 영남 쪽에 몰려 있는 맞아요. 현역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예.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서 좀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들은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예, 다시 다시으로 들어간다. 돌아가겠다라고 네. 하는 게 선거 운동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아니면 무소속으로의 당선을 기대하기 힘든 뭐 초선이나 재선급 정도에서는 그러면 뭐 이제 상황을 보겠죠. 개혁신당의 영남 맞아요. 쪽에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될지. 그리고 개혁신당의 후보 벨트가 어떻게 잘 짜여지느냐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거는 TK나 PK 지역은 검사 출신들이나 물론 본인도 검사지만 거기서 제외되신 분이고요. 저는 검사 그만둔 지 10년 넘었어요. 12년 됐구나 12년. 근데 서로 네. 정봉주 전하고 둘이 반의원이라 그랬나요? 바로 절반의 의원? 그 중간에 들어간 분들은 4년을 안 한 분들은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럼 어떻게 딴 사람이 그렇게 부르지. 아니 근데 지금 예. 국민의힘 사무총장 하는 장동혁 의원이 네. 거기도 보궐로 들어갔잖아요. 보궐로 들어갔죠. 그래서 의원 생활을 채 2년을 안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근데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됐어요. 왜 그럼 한동훈은 그 사람을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산하고 상의 없이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기 사람을 심는다고 심어 놓은 거죠. 네. 왜냐하면 선거 때 사무총장의 역할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철규 의원을 견제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예. 부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 예. 근데 보통은 사무총장은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당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죠. 당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파격적인 거잖아요. 파격이죠. 네. 보통은 삼선,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선 재선급에서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무총장은 특히 총선을 앞둔 사무총장은 삼선급 이상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행태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